네, 수업 화면으로 이동했고요. 예, 여러분들도 다 준비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오늘 날씨만큼 예, 여러분들도 화창하게 화이팅 하시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예, 마스터 엑셀 노란 폴더 있으신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있으시면요. 마스터 엑셀 더블 클릭해서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터 엑셀 더블 클릭입니다. 네, 그럼 네, 우리 오늘 3회차 수업이죠. 네, 3회차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네, 3회차 네, 3회차 폴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항상 폴더는요, 더블 클릭해야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3회차 더블 클릭입니다. 네, 3회차에는요, 제가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인사, 고가, 집계, 예제랑요, 2학기 성적이 있죠. 네, 우리는요, 인사, 고가, 집계, 엑셀 파일 열도록 할게요. 인사, 고가, 집계, 엑셀 파일. 네, 더블 클릭해서 네, 열어주세요. 네, 열리셨나요? 예, 열리셨으면요. 우리 상단에 탭 메뉴는 보이는데요. 리본 메뉴가 보이지 않죠? 네, 얘도요. 편집 사용 단추를 한번 눌러주세요. 편집 사용 단추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편집 사용 단추를 클릭했더니요. 우리 리본 메뉴가 활성화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다 활성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탭 메뉴, 탭 리본 메뉴가요 활성화 돼야지 우리가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편집 사용 단추를 꼭 눌러 주셔야 되세요. 네, 우리 이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예제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네, 여기 총점 I열에 I6셀 클릭 한번 해보세요. I6셀 0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수식 입력줄 한번 봐주세요. 저는요 I6셀을 클릭했어요. I6셀은요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네, 수식이 바로 뭐예요? sum 합계를 구하는데 이 6셀부터 H6셀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다 더한 게 0이에요. 네, 여기는요 수치 데이터가 없어요. 예, 수치 데이터가 없어서 0으로 나와 있어요. 예, 함수 수식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는다면 바로 총점이 계산이 돼요. 네, 여기 이렇게 0이 나와 있는 이유는요. 뭐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여기 빈 셀을 참고해서 그래요. 네, 여기 수식 입력줄 보시면요. 네, 수식 입력줄 보시면 네, E6셀부터 H6셀까지 예, 총 합이에요. 총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업무 능력이라든지 오해 능력, 자기개발, 창의력에 점수가 없어서요. 총점이 0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I열은 다 마찬가지죠. 네, 우리 이렇다면요. 우리가 함수식을 이용해서요. 만약에 여기 B 6셀이죠. B6셀에 빈칸이라면 B6셀이 아무것도 없다면 빈칸이라면 공백으로 나타내고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sum 함수 이 수식을 넣어주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여기 0이 아니라 그냥 빈칸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런 걸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여기 또 순위도 한번 볼까요? J6셀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J6셀도요. 예, 보세요. J6셀도요. 이렇게 랭크 함수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랭크 함수 수식이 들어있고요. 이 랭크 함수는 I6, 즉 총점 점수를 기준으로 이 총점 전체에서 몇 등입니까? 라는 이렇게 랭크 함수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에요. 수치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숫자 데이터를 입력한다면요. 총점하고 순위가 나타나게 돼요. 0이 아니라 이 데이터 계산값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현재 저희는요. 이 수업 예제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 여기 총점 if 함수를 이용해서 요 앞에 네, 데이터에 뭔가가 있다면 수식을 표시하고 없다면 수식을 표시하지 말라는 함수식을 넣으시면요. 이렇게 0이라든지 1이라든지 표시가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요. 이 하단에도 오류 표시가 있죠. 샵샵샵샵. 네, 이것도 오류 표시고요. 이런 0이나 뭐 1 이런 것도요. 얘는 수식 값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 셀 참조하는 부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0하고 1로 표시되어 있고 또 하단에도 샵샵샵샵 이런 오류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if 함수를 이용해서요. 0값 또는 빈셀 대신에 만약에 여기 B6셀이 데이터가 있다면 표시가 되게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없다면 빈셀, 공백도 엑셀에선 하나의 문자죠. 공백으로 표시하라는 if 함수를 사용하시면요. 이렇게 0이나 1이나 샵샵샵샵 이런 오류 표시가 안 나게 빈 공백으로 깔끔하게 문서를 정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그걸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여기 빈셀이면은 여기도 빈셀. 이 순위도 마찬가지. 하단에 샵샵샵샵 오류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빈 공백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문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메모장에 if 함수의 인수, 조건, 참값, 거짓값 이렇게 미리 넣어놨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하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유형이 비슷해요. if 함수는 세 가지 인수를 갖는데 첫 번째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조건에 맞으면 참값 맞으면 그 참값에 관한 인수를 넣어주고요. 또 틀리면은 거짓값에 대한 인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먼저 총점 범위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즉 I6셀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네, 총점 범위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0인데요. 아예 데이터가 없다면 이 총점 I6셀도 아무것도 없게 빈 공백으로 표시하는 그런 함수식을 한번 넣어 볼까 해요. 네, 총점 범위 정리. 네, I6셀 클릭 한번 해주세요. I6셀. 네, I6셀. 네, I6셀 선택하셨죠? I6셀 선택하시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 B6셀 여기 데이터의 처음이죠. B6셀이 비어 있다면 빈 공백으로 나타내고 뭔가 데이터가 있다면 이 원래식은 sum 26부터 h 이 수식을 나타내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수식 제가 잘라내서요 다시 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if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요. I6셀 선택하시고요. 예, 먼저 수식을 넣을 거니까는 입력을 한번 해주세요. 는 입력하시고요. 네, 는 입력하시고요. 우리 if 입력해야겠죠. if 네, 한영키 확인하신 다음에요. if 함수 네,
if 함수 파란색으로 블록이 씌워져 있나요? 그럼 탭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만약에 그 다음에 우리 함수인수 대화상자 부르도록 할게요. 함수인수 대화상자는요, 우리 컨트롤 A 누르죠. 컨트롤 A. 네,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if 함수가 나와요. if 함수 나왔나요? 네, if 함수, 함수인수 대화상자 이용할게요. 그래서 로지컬 테스트 첫 번째가 조건문이죠. 만약에 if 함수 이용했고요. B6셀이 B6셀 클릭해 주세요. B6셀이 지금 아무것도 없죠. B6셀이 빈 공백이라면, 빈 공백은 우리 문자도 공백도요 문자 취급해요, 엑셀에서는. 그래서 큰 따옴표 해주시고요. 네, B6셀이 공백이라면 이 I6셀은 공백으로 나타내주라. 이렇게 공백으로 나타내주고, 만약에 B6셀에 뭔가 데이터가 있다면, 숫자 데이터든 문자 데이터든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 원래식이 뭐였었죠? 네, 원래식이 sum 함수였죠. 네, 그 sum 함수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에다가 네, false에다가 sum 함수, 네, 그거를 잘라내기 할 걸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그냥 써볼게요. 네, 그냥 써볼게요. 네, B6셀이 공백이라면 공백으로 나타내주고, 아니라면 우리 맨 처음 원래식, 예, 원래식이 바로 뭐였죠? 네, sum E6부터 H6셀까지였죠. 네, 여기다 직접 써볼까요? SUM 그리고 가로 열고 E6셀부터 네, E6셀부터 네, H6셀까지. 즉 여기가 수치 데이터겠죠. 업무 능력부터 창의력 점수까지. E6셀부터 H6셀까지 합계를 구하세요. 이렇게 조건 함수, if 함수를 이용해서 넣어 주시면요, 지금 만약에 B6셀이 공백이니까요 0이 아니라 공백,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내겠죠. 네, 가로 열었으니까요 가로 닫아 주시고요. 네, 수식 입력줄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수식 입력줄이 좀 진하죠. 진하고요. 그리고 함수인수 대화상자. 그래서 if 함수는 이 부분이 조건이죠. B6셀이 공백이라면 I6셀은 이렇게 공백으로 나타내고,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네, 이렇게 sum 함수 이용해서 E6셀과 H6셀에 점수를 더하세요 라는 의미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요, 빈 공백이면 아무것도 안 써져 있을 거고요,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요, 문서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0 이런 값이 안 나타나게 되겠죠. 네, 우리 같이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네, 확인. 네, 했더니요, 이거 보셔요. 좀 전에는요, 여기 0이 있었어요. 그쵸? 0이 있었죠? 네, 그게 바로 옆에 얘죠, 얘. 요거 sum E7부터 H7셀까지 합해라. 그런데 우리는 I6셀에 이런 새로운 식을 넣었어요. 네, 새로운 식을 넣고요. 우리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시죠. 네,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네, I6셀 수식이 바뀌었어요. I6셀 수식이 바뀌었죠. 우리가 수식을 넣기 전에는요, 이 sum 함수 얘밖에 없었어요.
네, 이 sum 함수가 있을 때는요, 여기는요, 0이라고 표시가 돼서, 왜냐면 여기 데이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함수식을 넣었어. 이 함수식 의미 한번 볼까요? 네, B6셀이 공백이라면 공백으로 나타내세요. 그래서 여기가 다 공백이기 때문에 공백으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 I7셀, 요 I7셀은요, I7셀은 아직 자동 채우기를 하기 전이니까요, 여기에는요, 요 수식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식만. 네,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0으로 나와요. 네, 우리는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자동 채우기 클릭, 드래그. 네, 하시면은 이 수식이 복사가 됐기 때문에 0응 표시는 없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공백이니까 총점도 빈 공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제가요 수식만 메모장에 넣어 드릴게요. 네, I6셀 수식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총점 범위를요 정리를 했어요. 네, 우리 이 if 함수 사용하기 전에는요 다 000에서 순위도 다 1등이었죠. 근데 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도 이렇게 오류 표시가 나죠. 네, 저는 이번에는요 제6셀을 한번 문서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제6셀 클릭 한번 해볼까요? 제6셀, 네, 제6셀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제6셀 클릭했더니요, 이 제6셀에는 어떤 수식이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 순위 함수니까 랭크 함수가 들어가 있죠. 네, 여기도 오류 표시 나와 있죠. 랭크 함수. 네, 이 원래 제6셀은 이런 랭크 함수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류 표시가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 데이터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랭크 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류가 떴어요. 오류가 떴죠. 네, 우리도 여기 I6셀처럼 똑같이 이 순위 함수도요. B6셀이 아니면 여기 총점 I6셀이 네, I6셀이 뭐 수식이 이 수식이 오류인지 오류가 아닌지 검사하는 또 함수식도 있어요. 지금 여기 샵샵샵샵이라는 거는 오류 표시거든요. 오류 표시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는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if error 함수는요 그 수식을 넣고요. 그 수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 주는 함수예요. if error. 네, 그래서 이 오류 검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6셀은. 예, 제6셀은요, 오류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6셀. 네, 오류 검사. 네, 오류 검사. 그 수식이 오류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오류 표시 없애기라고 써볼까요? 그래서 그 수식이 오류라면 네, 그 수식이 오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if error 함수예요. 네, if error 함수, if error. 아이고, 띄면 안 되는데. 네, if error.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요, 수식을 넣고요, 오류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함수예요. 네, 여러분도 if error 함수는요, 처음 사용해보죠. 네, 우리 오늘 3회차 때 if error 수식 오류 검사를 해서요, 이 수식이 오류인지 아닌지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제6셀 선택해 주셔야 되세요. if error는 어떤 함수냐면요, 수식 넣으시고요,
수식이 오류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수식 넣고, 그리고 네, 그 수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보는 식이기 때문에 수식 또는 함수식 넣고요. 그리고 빈셀. 네, 빈셀은 이렇게 표시하죠. 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그 수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네, 빈셀로 표시해 달라. 만약에 에러가 아니라면. 네. 그래서 우리 if 에러 함수는요, 두 가지의 인수를 가져요. 네, 여기 수식은 네, 수식 또는 함수식. 네, 우린 보통 함수식을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다 빈셀. 네, 그러면 저는 그냥 한글로 쓰는 게 낫겠죠. 빈셀로 표시를 하라. 이러는 네, if 에러 함수 이용해서요. 제2 6셀 오류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2 6셀 선택하시고요. 제2 6셀. 네, 오류 검사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아까는 우리가 다 sum 함수 썼죠. 이번에는요, 이 랭크 함수를요, 잘라낼게요. 잘라내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식에 붙여넣기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우리 수식 입력줄에서 등식만 빼고요. 나머지 랭크부터 가로까지 다 블럭을 씌운 다음에요. 잘라내게 할게요. 잘라내서 다시 붙여넣기 하면은 이 식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식 입력줄에서 등호 빼고 다 잘라내기를 할게요. 블럭 씌우시고요. 우리 홈 탭 클립보드 그룹 가시면요. 가위 모양이 있어요. 얘가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단축키는 컨트롤 X라고 있어요. 예, 컨트롤 X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이 가위 표시 한번 눌러주셔도 되세요. 저 잘라낼게요. 네, 잘라냈어요. 잘랐더니 수식 입력줄에 식이 하나도 없죠. 예,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어요. 네, 저는요, if 에러 함수를 이용할게요. 그럼 if 에러는 i, 네, i 하나 입력했더니요, if 바로 밑에 if 에러라는 함수가 있죠. if 에러 함수 마우스로 클릭 하시고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럼 if 에러 함수 풀네임하고 가로가 이렇게 들어오죠. 예, 가로 들어오고요. 우리 함수인수 대화상자 부를게요. 함수인수 대화상자는요, 컨트롤 A예요. 컨트롤 A 눌렀더니 if 에러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밸류는요, 네, if 에러 함수가 그 식이 오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함수식이죠. 그래서 여기 식이나 함수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함수식 잘라내기 했죠. 그래서 이 밸류 커서 깜빡깜빡하는 곳에 컨트롤 V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 붙여넣기 하시면요, 우리 조금 전에 잘라낸 함수 랭크식이 딱 들어오죠. 그렇죠? 이 식을 검사해 주세요. 그래서 네, 오류라면 네, 어떻게 표시해요? 공백, 큰 따옴표 2개. 오류라면 큰 따옴표 2개. 네, 오류라면 큰 따옴표 2개. 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if 에러는 그 함수식 또는 수식이 오류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주는 함수식이에요. 네, 되셨나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 그리고 우리 함수인수 대화상자 똑같죠? 네, 똑같죠? 네, 똑같이 되었으면요, 우리 확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잠깐 확대해 볼까요? 오류 검사. 네, 오류 검사. 네, 오류 검사요. 네, 여기도 나와 있죠. 식이나 식 자체의 값이 오류인 경우에는 value if error를 반환합니다. 만약에 오류라면 이렇게 빈 공백으로 나타나게 하라고 우리가 수식에 넣었어요.
네, 수식 결과도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빈 공백으로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우리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가 지금 오류가 난 거죠. 예, 오류라면 빈 공백, 아무 빈칸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 우리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네, 확인. 했더니요, 빈 공백. 여기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오류가 많은 거죠. 오류기 때문에 여기 J7셀은 네, J7셀식이고요. 우리가 방금 if 에라 검사 if 에라 함수 식이에요.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세요.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식이 오류인 거죠. 그리고 뭔가 데이터가 놓으면요, 들어가면요, 순위 함수가 보여지게 돼요. 네, 우리 자동 채우기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네, 오류.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류 검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오류 표시가 없어지는 거죠. 네, 저 또 수식만요, 복사해서 메모장에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if 에라 오류 검사를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총점 0 안 보이겠죠? 순위 샵샵샵샵 이런 오류도 안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문서가 깔끔해 보이죠? 예, 깔끔해 보여요. 네, 네, 하단 볼까요? 네, 하단에도 두 개가 또 있네요. 네, 하단에 영명 그리고 평균 샵샵샵샵 이런 오류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저는 B17세 B17세 클릭 한번 해보세요. B17세 B17세 여기도 영명 이렇게 나왔죠. 이 영명은 뭐냐면요, 우리 B열 현재는요, 인원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름이 하나도 없어서요, 영명. 네, 여기 수식 입력줄 볼까요? 네, 영명. 저는 B17셀을 선택했고요. 제가 수식 입력줄을 봤어요. 근데 수식 입력줄에 이런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 수식은 뭐예요? 카운터 함수지요. 네, 카운터 함수. 카운트는요, 숫자만 세는 함수예요. 카운트에 A가 붙으면요, 요 셀, 숫자든 문자든 이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카운터는요, 숫자가 있는 셀만 구해주고요. 카운터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데이터가 있는 것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우리 카운트 블랙도 했죠. 카운트 블랙은 뭐예요? 빈셀. 네, 빈셀이에요. 네, 여기는 카운터 함수고요. 카운터 함수를 이용해서 B6셀부터 B16셀까지의 데이터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0명이에요. 네, 이런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데이터를 넣을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넣기 전에는요, 저는 또 우리 맨 처음에 했던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가 만약에 B6셀이 비어 있다면 공백으로 나타내고,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이 카운터 함수식을 이용해서 셀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맨 처음에 했던 if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시죠. 네, if 함수. 네, 이번에는 저 잘라내기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저는 다시 if 함수를 사용할게요. if 함수를 사용해서 네, 3번 하고, 네, 먼저 하고 제가 그대로 할까요? 네, if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예, 그대로 사용할게요. 하고, 네, 저는 여기 B17세 네, 여기가 인원수 채우기죠. 인원수 채우기. 네, 인원수 셀.
비우기 이렇게 써볼까요? 네, B17셀 선택을 해주세요. 네, B17셀.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요, 저 등호 빼고요, 나머지 카운터 이 함수식을요, 잘라내기 할게요. 네, 블록 씌우시고, 홈, 탭, 클립보드 그룹에 컨트롤 X 하셔도 되시고요, 이 가위 모양 클릭하셔도 되세요. 잘랐어요. 예, 자르고요. 전 if 함수 쓸게요. if 함수. 네, if. 네, if 보이죠? 탭키. 탭키. 네, 그리고 저는 컨트롤 A 눌러서 if 함수 대화 상자 부를게요. 컨트롤 A. 그러면 if 함수 대화 상자가 나왔죠. 네, if 함수 대화 상자가 나왔고요. 네, 저는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 잘라내기 한 함수식을 쓸게요. 예, 그럼 컨트롤 V 하시면 되시죠. 첫 번째 조건문에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깜빡깜빡 하면요, 우리 잘라내기 한 게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 V 하셔도 되시고요. 붙여넣기 하시면요, 그 수식이 그대로 여기 들어오죠. 그래서 B17셀, 네, 요 수식이죠. 이 수식이 만약에 이 수식이 0이라면 얘가 조건이에요. 수식이 0이라면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0이죠. 0이라면 우리는 빈 공백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빈 공백. 공백도 우리 문자예요. 빈 공백 큰 따옴표 해주시고요. 만약에 공백이 아니고 그 카운터 함수 이용해서 수치가 나온다면 우리 다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 함수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네,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B17에 있던 수식을 잘라내서요, if 함수에 넣었어요. 네, 수식이 0이라면 왜 카운트 함수 이용하면요, 그 셀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셀의 개수를 세주죠. 그런데 셀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0이라면 빈 공백으로 나타내고, 만약에 셀의 개수가 있다면 원래 식으로 계산을 해 달라는 그런 함수식이에요. 네, 조건, 참, 거짓.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지금은 뭐 셀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빈 공백으로 나오겠죠. 빈 공백으로. 네,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식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네, 카운트 함수는 데이터, 수치 데이터든 문자 데이터든 데이터가 있는 셀을 모두 구해주는 함수예요. 근데 이 B17셀이 0이라고 나오면, 즉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면 빈 공백으로 나타내주고, 만약에 여기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원래식 카운터 함수식을 이용해서 개수를 넣어주려는 거죠. 네, 되셨나요? 네, 되셨으면요, 우리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네, 확인. 네, 확인했더니요, 지금 여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백으로 나타났죠. 네, 공백으로 나타나셨나요, 여러분들도? 네, 그래서 수식 입력줄 식 다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네, 확인하시고요. 우리 이제 여기 오류 표시 하나 남았어요. 얘까지 하면요, 우리 문서 깔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요, 바로 여기 수식이 다 있기 때문에요,
총점, 순위, 평균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네, 우리 이 17셀은 잠깐 쉬는 시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깐 쉬어보셨나요? 네, 2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if 함수 이용해서 빈 공백이라면 빈 셀로 나타내고, 아니면 데이터가 있다면 또 그 수식 함수를 같이 넣어 보셨어요. 네, 우리 이번에는 이 17셀 한번 해볼게요. 이 17셀에도 우리 샵샵샵샵 이렇게 오류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if 에라 함수 이용해서요, 이 수식에 오류가 있는지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셀 선택해 주세요. 이 17셀. 네, 이 17셀에도요, 에버리지, 즉, 이 2열, 이 6행부터 이 16행까지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가. 예, 데이터가 없어서요, 이렇게 오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수식이 오류인지 아닌지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7셀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요, 이 수식을요,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잘라내기 할게요. 그럼 등호를 빼고요, 예, 나머지를 블럭을 씌우신 다음에 우리 컨트롤 X나 홈 탭 클립보드로 가셔서요, 가위 모양 잘라내기를 해주세요. 네, 잘랐어요. 네, 자르고요. 네, 저는 이 수식이 올바르게 된 수식인지 한번 검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if 에라 쓰셔야겠죠. 네, if 에라 한영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if 에라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 탭키 누르면 이렇게 함수 풀네임하고 가로가 나오고요. 저는 함수인수 대화상자를 부를게요. 함수인수 대화상자는요, 컨트롤 A예요. 컨트롤 A 눌러줬더니 if 에라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나왔죠. 네, 이 밸류는요, 바로 식이에요. 우리 잘라내기 한 식 있죠. 네, 커서가 깜빡깜빡일 때 컨트롤 V 또는 네, 붙여넣기 눌러주시면요, 우리가 잘라낸 에버리지 함수식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 식이 오류라면 우리 빈 공백으로 나타내게 할게요. 빈 공백도 엑셀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꼭 해주셔야 되세요. 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오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니까 빈 공백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if 에라 함수도 2번 해보고요. if 함수도 2번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네, 확인 한번 해주세요. 수식. 네, if 에라 함수. 그래서 저 거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똑같게 잘 넣으셨다면요, 우리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하단 샵샵샵샵 이런 오류 표시가요, 빈 공백으로 나오겠죠. 우리 빈 공백으로 오류라면 빈 공백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수식을 넣었죠. 네, 그럼 우리 확인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네, 그랬더니요, 빈 공백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공백이 나오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우린 자동 채우기 할게요. 네, 자동 채우기 가로로도 되고 세로로도 되죠. 네, 저 가로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요, H17셀까지 자동 채우기 하시면 수식이 복사돼서요, 이 식이 오류기 때문에 공백으로 나타나죠. 네, 저는요, 수식을요, 복사해서 메모장에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네, 오류나 0 표시 없이요, 엑셀 파일이 깨끗하죠. 깨끗해요. 깨끗하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예요. 네, 데이터 입력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성명부터 할까요? 네, 성명부터 해도 되고요. 네, 성명부터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뭐 가족분 이름 쓰셔도 되시고요. 지인분들 이름 쓰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뭐 다 입력해도 좋겠지만요. 저는 한 요 12번까지만 입력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성명 입력 한번 해주세요. 뭐 연애 이름도 좋고요. 여러분들 지인분들 이름 써보셔요. 전 제 이름부터 한번 써볼까요? 아이고, 한글. 네, 한영키 확인하시고요. 네, 이렇게 넣었더니요. 바로 데이터가 있다고 이렇게 총점 순이 들어가죠. 네, 한번 데이터 입력 한번 해보세요. 또 막 입력하려니까 얼른 생각도 안 나요. 네. 네. 네, 이렇게만 입력을 해볼까요? 네. 아, 김씨를 2개나 썼네요. 골고루 쓰려고 했더니. 네. 여러분들 성명은 여러분들이 지인분들 이름 쓰셔도 되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만드셔도 되세요. 그런데 부서는요.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 단추로 만들게요. 그럼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데이터 입력 하고 이 성명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고요. 저는 부서는요. 옆에 목록이 있으니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할게요. 네, 부서랑 직급은요.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요. 목록 단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유효성.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목록 단추 만들 거니까요. C6셀부터 C12셀, 다 잡을게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뭐 임의에 이름을 넣었으니까 저는 여기 C16까지 다 잡을게요. C6셀부터 C16셀까지 다 범위 잡아주세요. 범위 잡아주시고요. 우리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 가시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하시면요.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나와요. 네, 우리 2회차 때 해봤죠. 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제한 대상을요. 저는 모든 값이 아니라 이 목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값 꺽 세 버튼 누르셔서요. 목록으로 하겠다. 그리고 공백 무시, 그 다음 드롭다운 표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원본은요. 저는 여기 L6셀부터 L 10셀까지 총무부터 홍보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네, 범위를 잡았어요. 네, 여기 잠깐 확대 한번 해볼까요?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은 제한 대상은 목록, 원본은 네, 여기 반짝반짝 이 부분이 바로 목록이 되겠죠. 5개의 부서 놓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그 부서 옆에 목록 단추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총무부, 기획실, 인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 부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요.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 이용할 때요. 자주 활용하시면요. 이게 편리하시죠. 물론 다 입력도 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시면요. 오타 날 염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선택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네, 했더니요. 이거 보세요. 왼쪽에 목록 단추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록 단추 눌러서 네, 골고루 한번 해볼까요? 네, 목록 단추 눌러서 네, 저는요 골고루 한번 해볼게요. 개발부
네, 골고루. 네, 이렇게 한다면요, 여러분들 다 뭐 다 채우셔도 상관없죠. 네, 저는요, 그래도 절반 넘게는 채웠어요.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이렇게 목록 단추 만들었어요. 네, 직급도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직급 D6셀부터 D12셀까지. 먼저 정리부터 해볼까요? C6셀부터 저는 C12셀까지 C12셀까지 블록 잡고요. 데이터 탭 네,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셔서요, 우리 목록으로 하고요. 네, 목록 원본 넣으신 다음에 네,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목록 단추가 나와서요, 뭐 물론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선택만 하시면 되시죠. 네, 똑같은 방법으로요, 저는 직급도요, 목록 단추 만들어 볼게요. 예, 그럼 예,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세요. D6셀부터 D16셀까지 잡을게요. D6셀부터 D16셀까지 잡으시고요. 우리 어디로 가요? 네,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네, 그러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나오죠. 네, 우리는 모든 값이 아니라 제한 대상은 목록 단추 만들 거니까요. 그리고 원본은 직급이니까요, M6부터 M8까지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하는 방법 똑같죠? 그리고 하단에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요, 네, 직급도요, 여기 목록 단추가 생겨서 예, 여러분들이 뭐 대리면 대리, 우리 주임, 사원 이렇게 3개의 직급을 클릭만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우리 목록 단추가 생겨서 예, 여러분들이 직급을 선택할 수가 있죠. 네, 잠깐 확대 한번 해볼까요? 네, 제일 먼저 직급열, D열을 다 블록을 잡아주시고요.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나오면 제한 대상, 원본, 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네,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 목록 단추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원본 나는 클릭 드래그 하기 싫다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사원, 주임, 대리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세요. 네, 저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눌렀더니요, 목록 단추 생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요, 뭐 사원, 또 두 번째는 주임, 뭐 세 번째는 대리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밑에도 다 직급, 네, 대리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업무 능력, OA 능력, 자기개발, 창의력을 점수를 넣어 주시면 되세요. 예, 점수 넣어 주시면요, 여기 총점이랑 순위가 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네, 하단에 평균, 그리고 이 성명표문에 저 7명 넣었죠. 7명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개인적으로 점수를 주세요.
예, 점수를 줄 건데 점수도요. 저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예,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우리 목록만 해봤지 정수는 안 해봤죠. 예,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한번 해볼게요. 예,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정수로 한번 해볼게요. 정수로. 네, 그러면 정수, 숫자 데이터가 들어갈 부분을 영역을 먼저 잡아주세요. 저는 이 6셀부터 H 16셀까지. 네, 여기가 숫자 데이터 들어가는 부분이죠. 블록을 잡아주시고요. 네, 블록 잡아주시고요.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 데이터 유효성 검사. 네, 그럼 우리가 익숙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가 나오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는요 목록으로만 해봤어요. 근데 여기가 숫자 데이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모든 값이 아니고 네, 정수를 해볼게요. 정수. 네, 정수. 네, 정수하고요. 정수를 했더니 최소값, 최대값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최소값은요, 저는 0으로 하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25로 할게요. 그래서 0에서 25까지 숫자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데이터 요성 검사. 일단 범위 잡고요. 범위. 네, 범위. 저는 이 6셀부터 H 16셀까지. 네, 범위 잡고 똑같아요.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셔서요. 제한 대상을 네, 저랑은 처음 해보세요. 제한 대상을 정수, 숫자 정수로 하고요. 그리고 최소값 0 그리고 최대값 25. 네, 이렇게 제한을 줬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우리 그 영역 블록 잡은 곳에 여러분들이 숫자 데이터를 0부터 25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요것도 처음 해보니까 제가 확대 한번 해볼게요. 범위 잡으시고요. 네, 범위 잡으시고요. 제한 대상 정수, 최소값 0, 최대값 25,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우리 이제 숫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저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눌렀어요. 이제 입력해 볼게요. 뭐 0부터 25점까지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 넣어 보세요. 20 엔터. 네, 바로 여기 총점이랑 순위가 바뀌죠. 그리고 네, 여러분들 다 한번 넣어 보세요. 22 뭐 19. 네, 여러분들 마음대로 넣어 보세요. 제가 한번 이번에는요 25까지인데 28을 한번 넣어 볼게요. 28 했더니요, 보세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거죠. 그쵸? 우리 0부터 25까지만 넣는 거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했죠. 네. 그래서 예, 취소 누르시고요. 또 다시 알맞은 수 이렇게 25 이내의 숫자를 넣어 주시면 되세요. 네, 이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이런 필터 역할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임의의 점수 넣어 주세요. 네, 25 미만이니까 네, 이렇게 넣을까요? 네, OA 능력도요. 예, 여러분들이 쭉 숫자 넣어주세요. 창의력까지. 네, 창의력까지 다 넣어주세요. 임의의 숫자요.
즉 0부터 25 이내의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또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숫자 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저는요 이메일 숫자를 다 넣었어요. 아, 그랬더니 동점자가 생겼네. 이메일 숫자 막 넣었는데. 네, 그러면 제가 점수를 빼볼까요? 20 정도로 낮춰볼게요. 네, 그랬더니 또 바뀌었죠. 네, 저는요 이메일 숫자 넣었어요.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예, 저는 이메일 숫자를 넣었더니요, 여기 보세요. 옆에 총점, 순위, 네,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 지우면은 0이나 오류 표시 없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채우면요, 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총점, 순위, 네, 이렇게 다 나타나죠. 네, 여러분들 임의의 숫자 넣어주세요. 대신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했기 때문에 0부터 25까지만 넣으실 수 있으세요. 이 숫자 범위를 벗어나면은 우리 빨간 X 뜨죠. 네, 그래서 숫자 데이터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었더니 하단에 우리 수식 오류인지 아닌지 검사한 이 카운트 함수랑 평균까지 다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사고가 집계 같이 깔끔하게 문서를 만들어 보았어요. 예, 수치 데이터 넣는 거 시간 좀 걸리시죠? 예, 저도 임의로 넣었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네, 데이터 입력하시면요, 우리 수식 다 넣었기 때문에요, 다 잘 나오죠. 네, 하단에도 네, 수식 오류 없이 잘 나오고요. 우측에도요, 네, 총점 순위 이렇게 나오죠. 이 파란색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넣어 주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분 정도 제가 시간 드리고요. 이 데이터 가지고요, 우리 조건부 서식 같이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조건부 서식도 우리가 해본 건요, 데이터 막대로 표시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 오늘은요, 데이터 막대 말고요, 수식을 이용해서요, 조건부 서식을 같이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여러분들 데이터, 수치 데이터 다 입력하셨을까요? 네, 입력하셨으면요. 이렇게 엑셀 파일이요.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되었어요. 우린 미리 수식도 넣었고 수식 오류가 있다면 뭐 빈 공백 이런 표시를 다 했기 때문에요. 네, 우리 저장 버튼 한번 눌러줄까요? 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이번에는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부 서식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조건부 서식도요, 우리 수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뭐 부분만 예를 들어서 뭐 총점이 뭐 90점 이상은 뭐 빨간색 또는 70점 이하는 파란색.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을 넣어서 서식을 넣어 주시면 되세요. 네, 조건부 서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다 입력이 되셔야 되세요. 네,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저 조건부 서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건부 서식도요, 여러분들이 먼저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되세요. 예, 범위. 네, 서식 들어갈 부분 범위를 잡을게요. 예, 저는 B6셀부터요, J12셀까지 잡을게요.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불러 영역을 잡아 주셔야 되세요. 범위 잡아 주시고요. 홈 탭 갈게요. 홈 탭. 홈 탭. 범위 잡고 홈 탭. 홈 탭 가셨나요? 네, 홈 탭. 우리 스타일 그룹. 스타일 그룹 오시면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조건부 서식. 펼침 단추 누르시면요. 네, 이런 데이터 막대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상하의 규칙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요. 새 규칙으로 할게요. 우리가요. 수식을 만들 거예요. 수식을 만들 거예요. 네, 범위 잡으시고요. 범위 잡는 게 1번. 범위 잡으셨으면 홈 탭. 스타일 그룹 조건부 서식 펼침 단추를 누르시면요. 조건부 서식이요. 이렇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오늘 수식을 직접 넣을 거예요. 새 규칙. 범위 잡으시고 네, 조건부 서식 중에서도 우리는 새 규칙. 여기 새 규칙을 갈게요. 네, 새 규칙. 네, 새 규칙 클릭 한번 해볼게요. 새 규칙에도요, 7가지 정도가 있어요. 다시요. 범위 잡는 게 1번. 홈 탭. 조건부 서식,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클릭 하시면요.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가 나오죠. 네, 이 중에서요, 우리가 수식을 직접 넣을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도 6개 있네요. 우리는 마지막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굉장히 기네요. 네, 제가 여기까지 메모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범위 잡으신 다음에 홈 탭. 스타일 그룹 조건부 서식 펼침 단추 눌러서 뭐가 나왔죠? 새 규칙. 네, 새 규칙 나왔죠. 네, 새 규칙 눌렀더니요. 새 서식 규칙 유형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중에서 우리 6번째. 너무 기네. 네. 수식을 사용하여 네,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해 주세요. 네, 클릭하시면요. 하단에 수식을 넣을 빈 공간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수식을 넣는 거, 수식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네, 수식은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번 총점을 한번 볼게요. 총점을 봤더니
아, 90점은 하나도 없네요. 제가 점수를 빡빡하게 줬네요. 좀 후하게 줄걸요. 네, 이렇게 했더니 주로 80점대가 많고요. 제일 높은 점수가요, 86이네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85 이상이라면, 85점 이상이라면 그 레코드, 그 행 전체를 뭐 초록색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한번 서식을 넣어 볼게요. 그럼 서식을 넣으실 때, 수식을 넣으실 때 우리 수식 선언 등호는 넣으셔야 되시죠. 는 이렇게 넣어주세요. 는 넣어주시고요. 우리는 총점을 기준으로 할게요. 예, 총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i열이죠. i열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i6셀이에요. i6셀 선택해 주세요. 그랬더니 i6셀 i열 앞에도 달러가 붙었고요. 6행 앞에도 달러가 붙었죠. 그런데 우리 같이 수업했었죠.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였어요. 참조. 네, i열 앞에 달러가 있고 6행 앞에 달러가 있다는 건 절대 참조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참조 범위가. 그런데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뭐가요? 네, 얘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수식을 검사를 해서요. 85가 넘으면 85 넘는 행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식을 보면요. 행을 묶어놨어요. 행을 묶어놔서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검사를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6행 앞에 있는 이 달러를 제거해 주셔야 되세요. 예, 제거하시면요. 열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 I열은 움직이면 안 되고요. I열, 행만 아래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행만 풀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6행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주세요. 예, 제가 지울게요. 6행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주셔요. 예, 지워주시고요. 예, 제가 85 이상이라고 했죠. 85. 네,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네, 이렇게 수식을 여러분들이 넣어 주셔야 되세요. 아주 중요하죠? 열은 움직이지 말고, 네, 이 열은 바로 이 I열이죠. 열, 행만 검사를 해라. 네, 여기 행. 그래서 6행 앞에 달러를 제가 지웠어요. 그래서 85점 이상인 행만 찾아라 라는 명령이에요. 네, 이렇게 수식을 넣으신 다음에 우리 서식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시죠. 뭐 글자색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배경색을 바꾼다든지. 예, 저는요 채우기로 바꿀게요. 네, 수식. 네, 수식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수식 체크 해주시고 저는 서식 넣을게요. 수식 조건부 서식이잖아요. 조건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을 넣을게요. 서식 클릭. 네, 서식 클릭하시고요. 예, 우리 표시 형식 글꼴 테두리 채우기인데 저는 채우기를 할게요. 즉 85 넘는 행은요. 무슨 색깔로 할까요? 네, 초록색 해볼게요. 초록색. 그랬더니 우리 하단에 미리 보기 초록색이 이렇게 나왔죠. 네, 초록색. 또 노란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란색, 빨간색. 네, 이렇게 원하는 색깔 넣어주세요. 예, 저는 초록색 해볼게요. 넣으셨나요? 네, 넣으셨으면요. 우리 하단에 확인 버튼.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예, 그러면요. 여기 이 식이 맞나요? 하고요. 이 수식하고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하라 그래요. 네, 제가 메모장 넣어 볼게요. 네, 얘가 복사가 되나? 복사되네요. 네, 이렇게 수식 넣으시고요. 아이고, 네, 수식.
수식 넣고, 그 다음에 서식. 네, 서식은요, 저는 채우기 초록색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2번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확인. 미리 보기. 여러분들 잠깐 확대해 드릴까요? 예, 수식 중요하죠. 수식이고요. 얘는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우리 85 이상인 행만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뀔 거예요. 네, 확인해 볼게요. 확인했더니요, 보세요. 네, 초록색. 85 이상, 85, 86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등, 2등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수식을 이용한 조건부 서식 여러분들 잘 되셨나요? 물론 수식을요, 또 편집해서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초록색 잘 보이시죠? 예, 초록색이 여러분들 시력에 좋대요. 그래서 제가 초록색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네, 되셨나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우리 메모장에 제가 조건부 서식 넣었으니까 전 이번에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럼 다시 홈택 조건부 서식 가셔서요, 우리 규칙 관리 가시는 거예요. 규칙 관리 가셔서 저는 규칙을 편집 한번 해볼게요. 네, 규칙 편집. 네, 수식은 여기 있어요. 규칙 편집 가셔서요, 수식은 그대로 두고 제가 서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노란색 선택하시면요, 노란색 보기 나오죠. 확인. 또 미리 보기 나오죠. 확인하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규칙 관리 가셔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바꾸셔도 되시고요. 또 규칙 편집 누르셔서 우리 수식을 또 바꿔도 돼요. 지금은 85점 이상이잖아요. 아니면 뭐 70점 이하를 찾아도 돼요. 70점 이하. 지금 뭐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뭐 70점 이하는 없네요. 그러면 색깔 안 바뀌죠? 그러면 80점 이하. 그러면 여기 77점이 하나 있으니까 또 바뀌겠죠. 네, 조건부 서식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조건부 서식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또 애매하니까 우리 미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갖고요. 네, 조건부 서식 또 수식도 바꿔보고요. 또 뭐 색깔도 바꿔보고, 꼭 색깔이 아니더라도 글자색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네, 3부 수업의 조건부 서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네, 3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부 수업이요, 조건부 서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네, 조건부 서식, 네, 여기 들어가 있죠. B6셀부터 J6셀까지 좀 블럭이 잡혀져 있죠. 조건부 서식을요,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조건부 서식을 넣을 수도 있고요. 지우실 수도 있으세요. 네, 범위 B6셀부터 J12셀까지 범위가 잡혀져 있을 거고요. 홈 탭, 스타일 그룹, 조건부 서식, 펼침 단추를 누르시면요, 우리 규칙을 지우실 때는요, 물론 뭐 규칙 지우기도 있지만요, 저 규칙 관리 갈게요. 규칙 관리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규칙 관리 가시면요, 우리 규칙 삭제라고 있어요. 물론 규칙을 편집할 수도 있고요, 규칙 삭제가 있어요. 규칙 삭제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 규칙 삭제, 규칙이 없어졌죠.
하단에 확인. 네, 확인. 그랬더니 노란색 네, 배경색이 없어졌죠. 규칙을 삭제했으니까. 네, 규칙 삭제. 네, 규칙 삭제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규칙 삭제는 규칙 관리에 가시면 되세요. 규칙 삭제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규칙 삭제하는 방법은 범위 잡고요. 우리 조건부 서식, 조건부 약식으로 쓸게요. 조건부 서식 가셔서 우리 규칙 관리 갔죠. 규칙 관리에 가셔서 있는 규칙, 우리가 하나밖에 없었죠. 규칙 선택하시고요. 바로 네, 규칙 삭제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우리 채우기 했던 게 사라지죠. 그래서 규칙 관리 가시면요. 예, 규칙도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편집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번에는요. 저는 데이터를 약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점수를 너무 짜게 줘서 90점이 하나도 없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대리님 중에서 예, 대리님이 그래도 여기서는 제일 높은 직급인데 점수를 제가 너무 짜게 줬어요. 한번 데이터를 바꿔볼게요. 25 했더니 바뀌었죠. 예, 점수가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뭐도 바꿔볼까요? 또 낮은 점수가 25점까지니까 내 점수를 몇 개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한 2개 정도만 바꿔볼까요? 네, 하고요. 우리 조건부 서식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랬더니 점수가 90점대가 둘 있고요. 또 80점대도 많고요. 예, 70점대가 한 명 있네요. 그쵸? 네, 이렇게 데이터 바꿨어요. 데이터 바꿨더니요. 우리가 이제 수식을 넣었기 때문에 총점과 순위가 다 바뀌었어요. 하단, 네, 평균도 다 바뀌었죠. 점수를 제가 조금 올려봤어요. 네, 조건부 서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범위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세요. B6셀부터 J 12셀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홈탭 스타일 그룹 조건부 서식 펼침 단추를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가지 뭐 데이터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데이터. 네, 색조도요,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네, 뭐 또 상하 규칙 하시면 이것도 우리 해봤죠. 네, 우리는 새 규칙, 우리가 수식을 넣을 거니까 새 규칙 클릭. 네, 클릭하시고요. 새 서식 규칙도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중에서 우리는 수식을 넣을 거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해 보세요. 네, 클릭하시면요, 우리가 수식을 넣을 빈 셀이 하나 나오죠. 네, 여기 클릭하시고요. 우리 수식 선언할 거니까 등식, 등호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90점 넘는 분이요, 2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90 이상이면 무슨 색으로 바꿔볼까요? 네, 일단 90 이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IR, 저 총점으로 할게요. 첫 번째 데이터 클릭하시고요. 네, 우리 행은 움직여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각각 행마다 90점이 넘는지 안 되는지 얘가 컴퓨터한테 검사를 의뢰를 해야 하니까요.
육행, 숫자 6행 앞에 있는 달러는 반드시 지워주셔야 되세요. 네, 지울게요. 6행 앞에 달러 지우고요. 저는 90 이상이라면 이라고 할게요. 크거나 같다. 90. 네, 90 이상이라면 이라는 수식을 넣었어요. 네, 90 이상이라면 네, 6행 앞에 달러 꼭 지워주셔야지 이 레코드 행에 채우기 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채우기도 하실 수 있고요. 글자 색을 바꿀 수도 있죠. 90 이상이면 90 이상이요. 여기 하나, 두 개 있죠. 네, 90 이상이라면 수식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수식.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꿔도 되죠. 뭐 80 이하라면, 예, 80 이하라면이면 바로 여기 하나가 나오겠죠. 77, 80 이하는 한 분 계시니까. 네, 90. 여기 저 바뀌었네요. 90보다 크다면, 그럼 여기 바뀌었죠. 저 잘못 냈네요. 네, 잘못했어요. 부등호를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90 이상이라면 얘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서식 넣어줄게요. 서식 클릭해서 이번에는 저는 다른 거 해볼까요? 글꼴을 해볼까요? 글꼴. 네, 글꼴을 굵은 기울인 꼴로 색깔은 파란색 지정해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죠. 예,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가 나오죠. 90 이상인 행에는요, 이렇게 굵은 기울인 꼴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확인되셨으면 확인. 한 번 더 확인. 했더니요, 보세요. 우리 해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90 이상인 행이 굵은 기울인 꼴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서식은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네, 제가 메모장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에도 위에 거 제가 이제 규칙만 바꿨거든요. 네,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수식만 넣어 드릴게요. 규칙 관리 가서 네, 여기 수식. 네, 수식이 복사가 될라나 모르겠네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메모장에 네, 다시 넣어 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90 이상이라고 했죠. 90 이상. 그리고 서식은 치우기가 아니라 글꼴 가서 했어요. 굵은 기울인 꼴, 그쵸? 그리고 파랑 지정했죠.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굵은 기울인 꼴로 여기 9행하고요 11행이 들어왔죠. 네, 이번에는요 제가 규칙을 편집 한번 해볼게요. 네, 규칙 편집. 네, 규칙 편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범위 잡아주시고요. 네, 범위, 우리 조건부 서식이 들어갈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요. 똑같이 홈, 탭, 스타일 그룹, 조건부 서식, 펼침 단추를 한번 눌러주세요. 네, 펼침 단추 누르시면요. 네, 우리 규칙 관리로 갈게요. 규칙 관리. 네, 규칙 관리. 네, 규칙 관리 오시면요. 새 규칙이 있고요. 규칙 편집이 있어요. 그리고 규칙 삭제가 있어요. 우리 새 규칙 한번 해볼까요? 네, 규칙 편집이 아니라 규칙 관리네요. 네, 규칙 관리. 네, 규칙 관리 왔어요. 그래서 요 그대로 두고요. 새 규칙. 네, 여기 수식 하나 있죠? 우리 90점 이상은 이렇게 굵은 기울임꼴. 그리고 새 규칙, 규칙을 더 추가를 해볼게요. 새 규칙 클릭 했더니 우리 새 서식 규칙이 나왔죠. 우리 한 번 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 하신 다음에 우리 이번에 문제를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이번에는 낮은 점수를 해볼까요? 80 이하라면 저는 굵은 기울인 꼴 빨간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수식은 아이얼 할 거니까요. 첫 번째 데이터 선택하시고 또 6행 앞에 달러를 꼭 지워 주셔야 되세요. 왜냐면 한 셀 한 셀 검색을 해야 되니까. 네, I 6셀이 80 미만이라면 할게요. 80 미만이라면 네, 80 미만이라면 이렇게 요 아이얼이 검사를 해서 80보다 작다면 저는 굵은 기울인 꼴 빨간색을 넣어 볼게요. 아니면 채우기 여러분들이 노란색이나 뭐 빨간색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서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네, 80 미만 맞지요? 네, 수식 확인하시고요. 서식 갈게요. 서식 가서 저는 굵글로 할까요? 굵은 기울이꼴 색깔은 빨간색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럼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죠. 네, 미리 보기 나오면요. 우리 하단에 확인. 한 번 더 확인. 또 확인. 확인을 3번 누르네요. 그랬더니요. 네, 이렇게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90 이상은 파란색. 80 미만은 빨간색.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 넣으시면 되시고요. 그 수식에 따라서 서식도 넣으시면 이렇게 원하는 거로 조건부 서식이 바로 이거예요. 물론 채우기 하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저는요 조건부 서식을 2개를 넣어 봤어요. 90 이상 80 미만. 근데 물론 여기에서 더 데이터가 더 있다면요 규칙 관리 가서 또 새로운 규칙을 넣으셔도 되시죠. 예, 저는요 이번에는 규칙 관리에 가서 이 서식 2개, 수식 2개를요 지워 볼게요. 지워 볼게요. 아니면 편집하셔도 되세요. 네, 편집하셔도 2가지 한번 다 해볼게요. 네, 그럼 조건부 서식 넣으실 범위 클릭 하시고 스타일 그룹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네 가셔서요 우리 어떤 걸 편집 한번 해볼까요? 네, 삭제하실 때는 저는 현재 수식이 2개예요. 삭제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요 수식이 2개니까 삭제할 수식을 선택하시고요. 규칙 삭제 눌러주시면 되세요. 저는 얘를 삭제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 즉 80 미만 80 미만 수식 선택하시고요. 규칙 삭제 삭제됐죠.
또 얘도 삭제해 볼까요? 삭제됐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요, 여기 빨간색, 파란색, 굵은 기울임꼴도 다시 정상으로 바뀌죠. 원래대로. 확인 눌러볼게요. 네, 다 바뀌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조건 넣으시고 서식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또 한번 해볼게요. 범위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가신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볼까요? 85 이상만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많을 것 같죠? 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85 이상만. 그러면은 우리 수식 넣어야 하니까 는 등호 그리고 우리 데이터 IR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 하시고요. 육행 앞에 달러를 지워 주셔야 되세요. 우리 행 검사를 해야 되니까. 물론 기능키 중에서 F4키 여러 번 눌러도 되지만요. 예, 저는요. 육행 앞에만 지워 줄게요. 달러만. 그래서 85 뭐라고 할까요? 점수가 네, 85 이상이라고 할게요. 그럼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85. 네, 이렇게 수식을 넣을게요. 85 이상이라면 네, 수식. 육행 앞에 달러를 지운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세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달러가 있으면요, 절대참조이기 때문에 얘가 행검사 하단으로 못 움직여요. 고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육행 앞에 달러를 지운 거예요. 네, 식 넣으시고요. 우리 이제 서식. 네, 서식은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식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뭘 해볼까요? 네, 여기는 숫자가 뭐 크면은 제가 표시 형식도 하겠지만 숫자가 다 25 미만이라 채우기 할까요? 네, 채우기 가셔서요. 네, 초록색 할게요. 초록색. 네, 초록색 넣고 뭐 무늬도 있네요. 무늬 스타일. 네, 무늬도 있네요.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너무 눈에 띄나요? 여러분들이 네, 선택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확인만 누르시고 또 확인 하시면요, 이렇게 초록색 이런 무늬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들이 조건 정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서식도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조건부 서식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네, 저 저장 버튼 누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업은요, 예,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다른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불러다가요, 성적표 예제 있을 거예요. 조건부 서식 하기 전에 우리 셀 오류 검사, if 검사, if 에라 검사 하셔서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영상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이해 잘 안 되신 부분을요, 다시 보셔도 좋고요. 예, 저는 복습하면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